박아놓고 만약에 이렇게 눈치 봤다가 이제 싹 버리고 예, 이렇게 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5년 전쯤 4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안경 썼죠. 눈이 흐릿해 보이는 그 노안하고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그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이제 업무상 그 서울시장이 오자마자 바뀔 때마다 회사의 사업 계획이 바뀌고 이제 뭐 설계도는 싶은 거 보고 뭐 구역 주택 이용도 바꾸다 보니까 대책 회의나 업무 보고 등에서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도 심해서 밤마다 잠까지 설치고 불면증으로 아침에 이제 밤을 설치니까 이제 불면증으로 있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제 출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직장 동료들은 저의 안색이 안 좋아지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지만 제 자신도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갱년기에 이제 찾아왔거나 아니면 또 번아웃 증후군 온 것일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치료도 제가 정신과를 가가지고 의사와 상담을 받아서 이제 그 정신과 그 마음 다스리는 그 호르몬 조절하는 약도 먹고 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계속 몸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태를 곰곰이 점검을 해보니까 냉정하게 이제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운동을 안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술을 마시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그 정신하고 체력이 부족했던 점. 두 번째로는 제가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안주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미래 퇴직을 대비해서 준비가 소홀히 했던 점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자신감이 있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힘들어하자 아내도 이제 그 40대 후반쯤 중반쯤에 어린이 교사를 맞벌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편두통하고 애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영세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손목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증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도 해보고 그다음에 글루코사민도 인터넷을 조사해가지고 글루코사민을 먹었는데 차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작년 11월경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스포츠님을 통해서 아내가 유산화 영양제를 전달받고 오메가3를 먹었는데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편두통이 있으니까 먹어봐서 전달을 받았는데 편두통이 싹 나아지는 효과가 있자 이제 유산 해독과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저는 이제 영양제 먹는 걸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상의하면은 약을 못 먹게 하고 뭐 그러니까 스포츠님과 사업 미팅을 통해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제가 어느 하루는 전기차죠. 안에 문장을 정리를 좀 해주다가 딱 열어보니까 아니 뭐 문장 안에 약 상자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약을 이렇게 박스를 숨겨둔 채 이렇게 뭐냐 무슨 약이 이렇게 많고 그러냐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더니 또 오히려 이제 뭐 유산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남편을 퇴직시켜주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안될 뭐 허벌 땡땡땡 같은 그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거를 상당히 그것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유산화? 그래가지고 무조건 말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꾸 아내가 부탁도 하고 또 저는 아직까지도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여가지고 제가 설득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 12월 27일 날 원주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집사람이 그러자 제가 겨울철에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운전도 서툴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를 휴가를 내서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유산하는 게 어떤 건가 사업성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핑계를 내서 집사람이 기복이 스폰서 모시고서 하루간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막상 또 들어가고 싶진 않아가지고 밖에 있으려더니 날씨 너무 춥고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여자한테 들어보고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들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다 저기 여성분들 앉아 있었고 저 혼자 남자니까 뻘쭘해가지고 뻘쭘했지만 그래도 딱 이제 앉아서 이제 사업 설명회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권현진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 유산화 사업하는 게 대한 동기하고 네트워크 사업 마케팅, 보상 플랜 등을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사업에 때 열정적으로 했던 모습을 이제 들어보니까 감동을 받게 됐어요. 제가 저렇게 10년 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사람과 소통을 했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산화라는 제품의 우수성과 타 회사와 다른 보상 플랜 등 이거는 사업이 좀 되겠다는 그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산화 사업을 통해 아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면 이제 아내가 발표력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아내가 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요. 사업 설명, 와이형 보상 플랜 중 미팅 발표할 때 이제 막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저거도 좀 어떻게 좀 들어봐라 해서 이제 그걸 들어주는 거하고 또 이제 지인을 통해서 미팅을 했을 때 거절당해서 힘들어할 때 저희는 이제 가끔씩 산책을 하면서 집사람이 그 일화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신이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코치하는 정도 들어주고 코치하는 정도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7월경쯤 돼가지고 집사람들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저도 어차피 언젠가 이제 퇴직해서 한다고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7월달에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왕 할 거면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유산화 영양제 효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다 섭취해서 2단계 다이어트를 시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단계 아침 저녁으로는 뉴트리를 먹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헬스팩하고 각종 영양제들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이제 회사에서 일식을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정도 하니까 이제 몸이 20kg가 감량이 돼가지고 제가 98kg에서 68에서 70kg 사이로 갑자기 78에서 80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몸무게를 유지해서 지금 이제 몸이 좀 약간 슬림하게 됐죠. 그래서 운동도 하지도 않고 식단 조절을 통해서 20kg 감량이 되니까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유지하게 되고 장도 좋아지니까 몇 년 동안 시간을 했던 그 우울증이 탁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좀 안정적이 되고 그 길에 대해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이 된다면 제가 미래에 대한 직장, 미래 사업에 대한 것도 구상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적인 부분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 좋은 영양제를 이제라도 알게 된 점도 좋았고 영양제 효과를 통해 저희 몸이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아내와 함께 8월경에 석세스코어도 수립하고 또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저희가 사업 방향에서는 시스템에 올인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참석하는 거랑 꾸준히 참석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 로컬 참석도 하고 유캔도 같이 가고 홈미팅 참석하게 되는데요. 능숙하지 않지만 꾸준히 시스템 참여해서 유산화 사업을 배우고 있고 또 성장하고 계시는 스폰서님이나 리더님들의 그 경험을 나누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사업 초기 자리에서 경험이 부족해서 유산화를 만난 후에 마이스터리가 좀 짧아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노력해서 성장하게 되면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마이스터리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런 확신합니다.